제가 직접 소개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티스 플러스 두 번째 강연을 맡은 문재선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간단하게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목포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소개 페이지가 아주 안타깝게도 오류가 나는 바람에 다행히도 이제 리서치를 지금 방금 중요한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를 보여드리면서 소개도 진행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2021년도 작년에 전라남도 문화재단 주최하는 블루아트 페스타를 맡아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가장 최근에 썼던 걸로 제 포트폴리오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여수 장도에서 GS의 예울마루 장도 전시관에서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작가분들, 그다음에 전라남도 출신 출향하신 작가분들 모두 포함해서 대표하는 10분 작가분들 모시고 전시 기획을 했었습니다. 프롤로그로 먼저 이 전시를 보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여수, 순천, 그리고 목포, 무안, 그리고 경기도 수도권에서 활동하시는 작가분들 회화하고 조각, 비디오 이런 중심으로 전시를 꾸몄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시가 되면서 아마 가까운 곳에 전라남도 도립미술관도 개관을 하고 그래서 이런 현장 전시가 연기가 돼서 미술관 대표 작품 소장하는 네트워크도 이루어졌었던 활동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간단하게 작가분들 만났었는데요. 잠깐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수견입니다. 그 순수견은 저희 10대 때 그 감정을 꿈을 많이 저희가 꾸고 그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은 꿈을 열망하고 설계하고 또 그 넘어온 세계를 또 그리고 그랬을 때 그때의 그 기억을 소환해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무안 일로에서 살고 있고요. 현재 목포에서 동아시아 인권과 생활을 위한 미술관을 개설하는데 제가 보조자하고
저는 그 그림과 도자기라는 박이정입니다. 이번 작품 출품한 작품들은 섬 무지개 다리, 진화봉, 지문생봉, 또 그리고 투사라든지 달리기 뭐 이런 식 작품들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기인이고요. 조각을 전공했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런데 지금은 조각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면서 현재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그림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번 전시는 경기도 화성시 우정 내양리에 있는 그곳에서 이분들이 54년간 국격 연습을 했던 장소인데, 그곳에서 발견한 총알을 이용한 작업을 출품하였습니다. 저는 정기현이라고 하고요. 또 설치 미술, 그다음에 뭐 이런 자연 생태물 이런 것들을 서로 연관시켜가지고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작가 정서연이고요. 대학원 전남대학교 대학원 수료하고 지금 졸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의 신인 작가입니다. 이번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 저번 개인전부터 했었던 이 작업을 중심으로 풀어본 작품들인데요. 미술하는 저의 선구라고 합니다. 저는 최근에 평면 작업을 하고 있고요. 최근 10년 동안 전시 크리에이팅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시에서는 제가 최근에 3년 정도 집중하고 있는 평면 작업을 이번 전시에 출품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순환입니다. 저는 이번 전시회에서 1005라는 또 하나의 상상의 섬입니다. 여기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성지여이라서 아이들에게 반가운 미술을 지도하고 있는 반가운 강사입니다. 조민경이고요. 그다음에 105 팀에서 이번에 초등학생과 중학생 학생들의 작품을 가지고 지금 특별전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특히 그 학교를 통해서 흑산중학교, 자은중학교 이렇게 신안군에 있는 도서 지역 아이들 작품을 가지고 이번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수에서 태어났고 지금도 가족들이 여수에 다 살고 계세요. 근데 특별히 제가 여수에서는 아직 전라도 쪽에서는 활동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시각으로 단편을 했으니까 이게 크게 작품에 영향을 줄 것 같진 않아요. 현재 코로나 시대에 예술 활동이 일반인들에게 또 일반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공연 예술과 다르게 미술 전시는 개인적으로 또 와서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온라인 전시를 통해서 미술 전시를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앞으로 미술 활동이 코로나 극복하는데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2022년도 5회에도 블루아트 페스타가 개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최근의 활동은 아마 이제 현재 전라남도 지역에서 전시기획자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너무 만나게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최근에는 연안환경미술행동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지금 목포 항동 지역에 이제 젖산과 대형 창고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근황을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제 ACC에 오면서 가장 오랫동안 그 네트워킹 활동을 했던 기획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10주년 페스티벌을 여러분 아마 좀 전에 다녀오셨을 복합 2관을 중심으로 벌어졌던 아시안 네트워킹 작업인데요. 준비 과정도 일부 소개하고 그런 여러 범주에서 바라볼 수 있는 예술 표현들의 어떤 발표장들을 어떻게 물질과 비물질을 아카이빙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기획하고 지속적으로 연속 기획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현장 기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ACC에서 당시에 공동 주최를 해서 아마 당시에 외부 독립기획팀이 이제 ACC와 공동 협력으로 발표했었던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사례였었는데요.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0주년이지만) 12년 정도 활동을 해서 당시에 광주에서는 아시아 등단하고 서울에서는 광화문에 있는 일미미술관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10년 동안 활동을 해오면서 당시에 이제 가장 큰 맹점은 가장 큰 맹점은 아시아 개념을 어느 범주로 그 다음에 같이 활동하지 못했던 실제 국가 범주는 어디까지 볼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던 자리였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당시에 이란하고 이라크,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그리고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터키까지 포함을 해서 일종의 동아시아를 제외하고 서아시아 중심의 페스티벌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동에서 활동하는 아티스트들 현장을 이곳에서 퍼포먼스와 그다음에 아카이브 전시, 포럼 여러 가지 작업을 했었고요. 잠깐 동안 페이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시다가 보셨던 이제 미디어 월 공간도 활용을 해서 퍼포먼스를 통해서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자리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리투아니아하고 뉴질랜드, 그래서 유럽에서도
그동안에 자주 횡단하지 못했던 이제 국가 네트워킹을 좀 다르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이 네트워킹의 베이스는 대부분 사실 미술입니다. 대부분 미술대학 출신 아티스트들인데 액션 아트의 본주를 다르게 바라보는 이제 수련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우연찮게 코로나 바로 직전이었었는데 알람이라는 주제였었어요. 어떤 경고에 대한 메시지를 담으면서 미술의 범주를 넓혀서 퍼포먼스의 범주로도 분류할 수 없는 더 넓혀진 개념 라이브 아트를 접근하자라는 미션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그 약자를 줄이면 지금에 대한 경고에 대한 메시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를 주로 메인으로 하면서 아카이빙 아티스트들이 초청이 됐었는데요. 파키스탄하고 실제 이라크에서 거주하고 있는 아티스트, 그다음에 인디아, 방글라데시, 몽골. 이제 이 네트워킹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방문하게 될 국가의 아티스트들을 미리 정보 공유를 먼저 선행하기 위해서 비디오라든지 작품을 먼저 전시하게 됩니다. 이 페이지를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방글라데시 다카에 있는 라이브 아트 비엔날레인데요. 당시에 이제 저희하고 실제 협력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단체였어서 인력 자체도 이제 이 기관에 예술 감독이 이제 이쪽 광주에 합류를 해서 큐레이터 역할을 하는 형태 유기적인 이제 기획 방식인데요. 작가뿐 아니라 이제 기관 기획자 자체를 초청을 해서 이곳에서 공동 기획을 현장에서 하게 되는 구조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마치고 다음 해에 제가 이제 주고받는 형태로 다카 라이브 아트 비엔날레 큐레이터로 가기로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두 멈췄습니다.
리메이크하는 어떤 대중가요처럼 이제 퍼포먼스 해프닝들도 재현이라고 하기도 하고 리이넥트먼트라고도 하고요. 저희는 리메이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노요코의 컷피스 아티스트를 직접 초청해서 오노요코 리메이크를 전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브클라인 퍼포먼스를 블루 작업을 옐로우로 리메이크했던 싱가포르 작품을 초청을 했었고, 그 다음에 한국의 최초의 그룹 해프닝이 있어요. 한강변의 타살이라는 해프닝이 있는데 저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제 이 자체를 기획했었는데요. 이제 2018년이 이제 그 어떤 아방가르드 미술 활동들이 50주년이 되던 해였었는데 이제 그 기념으로 이제 리메이크를 했었습니다. 68년도 당시에 이제 이 작업들은 이미지하고 다행스럽게 텍스트 스크립트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자세하게 리서치하고 재구성을 한 다음에 이제 라이브로 펼쳤었는데요. 이제 이거를 재현이라고 하기에는 어폐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리메이크라고 표현했습니다. 실제 비디오는 존재하지 않고요. 저의 비디오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창작하고 국제교류 네트워킹하고 장르 간의 네트워킹 그런 것들을 전부 혼합해서 그 다음에 지역과 수도권 그 다음에 대륙별 네트워킹을 전부 혼합해서 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장르의 융합도 있지만 파나시아는 인적 자원을 유기적으로 여러 형태로 융합하는 액션 작업인데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하고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들어가고 싶습니다. 아카이브는 뒤에서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어떤 기획 방식이 어떤 작품 아웃풋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고요. 도착하면서 출국하기 이전까지 모든 생활과 아트를 이제 한꺼번에 섞어놓는 형태의 작업인데요. 그래서 같은 날 출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특별한 방식의 워크숍이자 페스티벌이자 네트워킹이자 엄청난 비즈니스의 자리죠. 예술을 통해서. 그래서 실제로 이 네트워킹을 통해서 국제 네트워크 교환 작업은 굉장히 많이 지금도 펼쳐지고 있고요. 한국의 그 토탈 미술 장르를 파괴하는 아방가르드 미술이 최초로 시작된 게 지금 50주년을 지났는데요. 50주년 당시 2018년도에 대대적인 어떤 아카이빙과 심포지엄 그리고 전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대구에서 이제 이런 유무형의 어떤 작품 기록들을 어떻게 해나가는가에 대한 퍼포먼스에 대한 어떤 아카이빙에 대한 도전하는 방식을 이제 현장 기획자로서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요.
물질과 비물질, 그래서 미술의 어떤 미디어들도 굉장히 확장되고 지금 아까 미디어 플랫폼에서도 보셨지만 AI 조각 작품도 등장하고 메타버스 전시 기획들도 구체적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런 첨단의 미디어 어떤 커뮤니케이션까지 계속 확장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아카이빙 단계는 물질을 기록하고 저장하는 이제 단계인데요. 저희는 라이브로 하다 보니까 이 비물질을 어떻게 아카이빙할 것인가 그런 어떤 지점에서 이제 힌트를 같이 공유하고자 했었습니다. 지금 오전 일찍부터 투어하셔가지고 많이 힘드시죠? 이 세상에는 이제 우리의 지구를 지켜주는 아이언맨이 있기도 하고요. 한국 아티스트 70대 아티스트 쿠켄 호일맨도 있고 판아시아에서 소개되었던 스팀드 라이스맨이라는 이제 약간 유머러스한 이제 표현인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혼합적으로 계속적으로 어떻게 기록될까 궁금한 측면에서 퍼포먼스 기록을 이제 말하고자 했었는데요. 저희 파나시아가 실제로 네트워킹하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지금도 교류를 하고 있고 지금도 왕래를 하고 있고 이제 아시아 구역에만 해당하는 이제 기관들 맵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08년에 시작해서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 굉장한 독립예술이었고 이게 언더그라운드 예술인데 이런 작품을 가지고 어떻게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어떻게 작품 발표를 하고 만약 작가는 어떻게 자신의 작품을 어디에서 발표하며 언더그라운드 예술이었으니까 또 다른 국가의 그 스페이스나 이제 파나시아 형태의 어떤 기관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협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 기획자 팀인 파나시아가 이제 당시에 조금 기간이 좀 됐는데요. 2016년에 이 리서치 정보를 지금 ACC 문화정보원 연구원들에게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당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매핑을 50주년 때 국제 네트워킹 매핑 자체를 전시를 했었고요. 대구미술관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ACC의 아시아 문화원 문화정보원이 아직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라이브러리 오시다 보면 처음에 들어오시면 ACC 개관 초기에 그 라이브러리 파크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한국의 어떤 1세대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을 구술체록하고 그거를 연구하고 그 다음에 그 아카이빙을 가지고 해외에서 발표하는 이제 그런 활동들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요.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여러 아시아 국가로 넓혀가기 이전에 저희 현장 기획자들이 의기투합해서
이 모든 컨택 포인트, 컨택 인포메이션을 이제 연구원들하고 협력해서 이제 정보를 전달하고 그 다음의 단계가 이제 각 서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어떤 아시아 스페이스들을 리서치하는 구체적인 단계로 가던 차에 아마도 ACC가 당시에 이제 디렉터겠죠. 원장 디렉터 인력들이 교체가 되면서 안타깝게도 이 프로젝트는 공기 중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초창기 때 이 연구원들이 했었던 이제 굉장히 디테일한 작업이 가장 가까운 일본하고 중국, 한국 최초의 아방가르드 기록들을 이제 여기 라이브러리 파크에 아마 기록을 해놨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런 정보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각 나라의 당시에는 너무나 언더그라운드 예술 희귀 자료들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자료들 구입하는 리스트들 그걸 공유해가지고 이제 이 라이브러리에 아마 여러 나라의 전이 어떤 자료들이 여기 꽂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요. 이런 네트워킹 작업들이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청년 기획자, 청년 아티스트 자리인데 저는 기획자를 플래너라고 번역하지 않습니다. 가장 어떤 적정한 용어는 미디에이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사례를 이제 말씀드렸듯이 미디에이터는 이 중심체 아트 스페이스, 그다음에 아트 스페이스의 조직들, 그다음에 이 프레젠테이션을 포함하는 예술가들, 그다음에 그 예술가들의 각 나라의 아지트들, 그다음에 버젯이겠죠. 버젯. 이런 기관의 조직체와 아티스트 현장을 정확하게 중간을 나선형으로 연결해줘야지만이 이 상상하는 거는 실현된다라는 이제 그런 미디에이터 역할이라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정리하는 연구원들도 항상 현장의 미디에이터들을 계속해서 찾습니다. 계속해서 그 증인들은 아티스트이기도 해서 아티스트이자 그다음에 이 연구원들은 아마 미술평론가나 미술이론가 그다음에 뭐 문학박사 분들도 있겠지만 현장 미디에이터는 항상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관의 미술관의 큐레이터들 학예사뿐만 아니라 물론 학예사도 미디에이터죠. 네, 현장 미디에이터, 그 다음에 아티스트, 그 다음에 버젯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운영을 해냈을 때 기획이 완성된다라는 거죠. 아까 뭐 전남재단 주최로 블루아트 페스타를 제가 기획을 했었지만 그것 또한 기관이라는 구심점이 있기도 하고 현장에 있는 아티스트 그 다음에 그 작품을 발표했던 GS 칼텍스라는 조직 아트스페이스 그 다음에 그 재단의 기획자들과 아티스트들을 연결하는 미디에이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기획자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물론 이제 기관에서 이제 어떤 연구하는 그러한 형태의 미디에이터들도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조율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아주 합니다. 이런 자료들이 지금 현재 개인 창고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피물질을 포함해서 이제 그 라이브를 기록했던 포스터, 리플렛, 그다음에 서적, 인쇄물, 비디오, 그다음에 퍼포먼스를 하고 남았던 트레이스 오브제 그 모든 것들을
컬렉션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컬렉션 아카이브 전 문화를 전파했었던 저의 이제 어떤 활동상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 또한 미술평론가, 학예사, 그 다음에 아티스트, 각 나라의 대항공간 그런 아티스트들의 데이터 아카이브들을 수집하고 연결해주는 당시의 역할을 또 했었습니다. 예술 현장들이 굉장히 구체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오른쪽 아래 보시면 We Grew Up in Baghdad 저런 퍼포먼스는 이제 이라크 출생의 아티스트들이 현대미술을 하기 위해서 쥐리히로 이민을 갑니다. 스위스에서 거주를 하면서 계속 활동하는 세계사를 전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쥐리히에 살지만 저 이민 문화 또한 아시아 문화이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제 저 두 아티스트를 당시 10주년 때도 초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양동이에 뿌리는 이 흡사한 각 나라의 퍼포먼스들인데요. 왼쪽은 출국이 불가능한 이라크 아티스트의 자료를 데이터를 받아서 프렌식으로 자료들을 수집하는 이제 그런 페이지입니다. 여기 약간 소개되고 있네요. 지금 큰 사진 이미지 보시면 이제 아시아 전체의 어떤 기록들을 아주 섬세하게 했던 ACC 전시 장면인데요. 아마 이 자료가 저 라이브러리에 꽂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큰 사진 이미지는 2010년에 이제 약간 몇 년 전에 모마에서 이제 이런 아카이브 전시를 하죠. 그래서 퍼포먼스 100년 전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이제 그런 문화를 만들었던 전시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 전시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이제 그렇습니다. 퍼포먼스를 더 알리기 위함이 아니라 미적 범주가 확장됐는데 그 확장되었던 이제 불시의 작업이 퍼포먼스였고 그 장르를 해체해 나가고 여러 형태 이제 최초로 생겨난 처음 본 미디어들도 이제 오브제로 등장하는데 그런 여러 미디어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의 물음표를 던졌던 이제 작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원래 첫 페이지에 이거를 편집을 해놨었는데요. 이제 오늘 아티스트 플러스 프롤로그 페이지가 다 날아가서 아까 그 홈페이지로 몇 개 보여드렸고요. 저희는 이렇습니다. 그 난해한 퍼포먼스나 난해한 미디어, 그 다음에 지금 현실화되지 않은 아직은 초보 단계의 메타버스 전시 기획까지 이제 그런 것들이 복잡해 보이지만 저희가 볼 때는 너무 간단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제 여러 아티스트들이 만들었던 이 그래프를 저희가 저희식으로 파나시어식으로 새롭게 구성한 건데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정말 다양하고 복잡한 어떤 커뮤니케이션 방법들은 결국에는 타임, 휴먼, 스페이스, 인바이러먼트 안에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뭐 다원예술의 범주도 마찬가지겠고요. 그것 또한 모든 인간 속에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VR의 어떤 메커니즘 또한 카메라 피놀이 최초로 개발되기 당시에 그 구조는 똑같다고 합니다. 그 테크니컬은 똑같은 구조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꼭 라이브를 하기 때문에 이 다감한 다종의 예술, 혼합의 예술, 정체불명의 예술은 사실 눈뜨고 눕고 생각하고 일하고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죠. 저희는 그래서 휴먼을 그래서 라이브로 퍼포먼스를 지금도 계속 실행을 합니다. 때로는 참 미디어 장치를 아주 많이 사용하는 퍼포먼스들도 많이 있어요. 이제 다음은 저희 파나시아가 대륙 투어를 하는 이제 현장들인데 10주년 때 저희가 폴란드 중요 도시를 투어하게 됩니다. 폴란드하고 네트워킹하는 이유는 뉴욕, 미국과 독일에서 벌어졌던 플럭서스, 그다음에 플럭서스 후예들이 블랙마켓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블랙마켓의 시작점, 그다음에 플럭서스에 거쳐갔던 플랫폼이 폴란드입니다. 여러분들은 프랑스, 독일 떠오르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비슷한 역사나 한국과의 비슷한 민주주의 접점도 아주 닮아 있어서 보시면 2013년에 이 아이디어를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주년 2018년에 8년 만에 이제 그 기관 대 기관으로 사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파나시아가 그 폴란드 미술대학하고 이제 아카이브 기관 주체로 해서 1세대 선생님들하고 투어를 다녀오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의 사례고요. 그 중에 한 개 도시가 그단스크라는 도시인데요. 그단스크라는 도시는 히틀러가 세계대전을 일으키기 바로 직전에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단스크 내가 사랑하는 도시니 그단스크 내놔라 못 준다. 2차 대전이 생겨날 정도로 이제 유럽의 가장 그 지식인들, 귀족들이 가장 많이 살았던 도시인데요. 여기에 퍼포먼스들이 아주 탄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가서 활동을 했었고요. 당시에 이제 아카이브 심포지엄 발표 자료라서 마지막 페이지를 이제 오브제를 남깁니다. 물론 페인팅 조각을 통해서도 아웃풋이 물질로 남지만 라이브의 퍼포먼스를 하고 나서도 그 트레이스는 그다음에 흔적은 이것 또한 작품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희는 이게 영화에 나오는 대사인데요. 그래서 아무리 장르가 세분화돼도 아까 그 그래프 안에 다 들어온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의 ACC에 오셔서 ACC에 벌어졌던 어떤 네트워킹 이제 활동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저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아까 아마
또 두 번째 공간 투어 하시느라고 시간도 많이 보내셨고 이제 여기까지 소개하고요. 마지막 하나만 소개드리고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저녁에 자리를 하신다고 하니 혹시 이거에 대한 궁금한 것들 있으시면 열심히 대답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룹은 투어 어떤 기관 독립 기획 그룹인데 각 국가의 기관과의 협약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륙별로, 국가별로. 그래서 유럽, 아시아는 이제 정말 많은 협력 작업에서 코로나가 생기기 바로 직전에 이제 뉴욕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뉴욕과 남미 칠레와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계속 투어를 할 계획이었었는데 그 뉴욕과 미주 어떤 기획 작업이 무산되면서 저는 고향 목포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포에 내려와서 이제 이 국제 네트워킹, 그래서 지역 미술이 초지역적인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저는 목포에서 계속 살 거라서 요즘 섬에도 자주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지역 미술이 어떤 수도권의 서울의 식민지 문화가 아니라 어떤 초지역적인 예술 활동을 이제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제 이런 작업들이 이제 버젯이 필요하고 구심점이 필요해서 아직도 고군분투 중입니다. 작년에 그래서 어떤 소금 사업가를 만나게 됩니다. 저희 기획팀이. 그리고 그 소금 사업가가 가지고 있는 400평의 공간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그 텅 빈 공간에서 전국의 퍼포먼스 아티스트들을 이제 모아서 라이브를 했고, 이제 국제 교류의 현장이다 보니 당시에 뉴욕하고 칠레, 그다음에 인도, 그다음 미얀마, 뉴질랜드를 생방송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단순 어떤 슈팅이 아니고 그 똑같은 수시는 시간에 슈팅을 이제 목포에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제가 주로 활동했던 기획 활동은 퍼포먼스 네트워킹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제 역할을 이제 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열심히 미디에이터로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작을 어떻게 하면 그 기관의 조직, 그 다음에 스페이스의 조직, 그 다음에 아티스트, 그 다음에 어떤 공간, 어떤 도시냐에 따라서 그 구조는 정말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미디에이터는 항상 현실을 따져봐야 되는 이제 어떤 조율자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문화예술 기획자는 사업 따내는 게 아니라 진짜 하고자 하는 어떤 큰 계획이 있으면 정말 그 계획에 집중하면요, 그 기반 조직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그거를 어플라이를 하게 되죠. 그리고 어떤 공간에서 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이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그래서 요즘은 스페이스는 아주 중요하죠. 그 어떤 그 기획 작품의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아무 공간이나 안 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어떤 기획이냐에 따라서 공간은 계속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드리면서 제가 목포에 살고 있어서 이 퍼포먼스화된 어떤 기획을 하면서 공공미술을 맡아서 그 퍼포먼스적으로 아카이빙했던 그 플랫폼을 마지막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도청 앞에 공원이고요.
재작년에 전국에 할당을 이렇게 쉐어했던 공공미술 프로젝트 무한 거를 맡게 됩니다. 저희 팀이. 그래서 굉장히 전통을 작업하는 한국화 도예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공공미술로 퍼블릭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원래 하던 거를 어떤 분은 무리하지 말고 그걸 그대로 하시라. 그리고 아카이빙을 약간 액션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단순히 VR 방문 플랫폼은 너무 평면적입니다. 아직은 현실성이 없고요. 이렇게 영상 스케치를 보고 싶으면 영상 링크를 걸어주게 됩니다. 사실은 첨단과 전통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보시는 작품들 보면 굉장히 클래식합니다. 저 클래식한 걸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연결할 것인가 도구가 필요합니다. 도구. 그래서 아카이빙은 앞으로 기자들한테 아주 중요한 도구이다, 방법이다라는 거고요. 페이퍼로만은 안 됩니다. 이제. 사이트가 어디가 그렇죠? 제가 시작한 지 거의 1시간이 돼가네요. 곧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생각하는 VR 방식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360도 촬영 방법도 있고 굉장히 텍스트로만 연결되는 링크들 다 있습니다. 이렇게 실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파나시아 전 세계 플랫폼을 연결하는 작업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오픈은 못했는데요. 이제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작동이 안 되네요. 그래서 단순히 보통 보면 이렇게 공모 요강, 다른 나라의 공모 요강 그런 정보들 플랫폼이 많은데 실제로 가장 활동력이 강한 기관을 링크를 걸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게 여기도 뭐 링크가 하나 있네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작가 있는 거. 네, 그리고 이거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10주년으로 이제 서아시아 중동 어려운 이제 네트워킹의 자리가 되면서 이제 그거를 준비했었던 홍보 영상인데요. 이거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Please pass me the light. 진이 명화光明.
이제 어디서 해야 될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한국인들만 모여서 목포에서 했었는데요. 이제 새롭게 방법을 바꿔야 돼서 올해는 아직 Please.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